치열하고 고단했던 청춘이 지나 60대가 되면 어떨까요? 한때는 팀을 이끌고 수십 명의 동료들과 미래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의 하루는 익숙하지 않은 밭에서 시작됩니다. 능숙하진 않으세요? 네. 제가 이런 농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퇴직 2년 차랍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애들한테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집에도 생활비를 갖다 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막막함, 불안감, 상실감 이게 이제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가장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답답할 때면 카페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민은 멈추질 않습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 하지만 현실에서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무회계 쪽의 업무를 처음서부터 했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가 됐든 이제 회사 기준에 맞춰서 저는 이제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 자체가 나이가 중장년층을 필요로 하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내도 연락은 없고 제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 지게차 면허를 따려고 지게차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기계 쪽으로는 전혀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고향에 내려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에 기대는 날도 늘었습니다. 얘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이제 불면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얘한테 의지해서 이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애들하고 가족을 생각할 때가 제일 불안하죠. 얘기를 하면 또 가족한테는 그게 또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직은 얘기를 못하는 상황. 쉴 새 없는 걱정 속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지도 어느새 5년. 이제는 약을 먹어도 소용없을 때가 많다는데요. 과연 오늘 밤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지게차 공부를 하는 정석 씨. 체크 밸브를 문제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10여 분이 지나 드디어 잠이 드는가 싶었지만 뒤척이고 또 뒤척이는 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잠은 쉽게 찾아오질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뜬 눈으로 날이 밝고 말았습니다. 정석 씨의 건강,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뇌파 검사를 통해 정석 씨의 불안 상태를 살펴볼 건데요. 머리에 감지기를 부착해 뇌의 전기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긴장과 각성의 변화를 통해 현재 불안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네. 간단한 설문지랑 이제 뇌파 검사를 했는데 네. 의미 있게 이 델타파라는 파가 그 절대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건 뭐냐면 그만큼 내 뇌가 지쳐 있다. 번아웃이나 좀 네. 우울, 피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파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생각이 많고 불안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 긴장과 관련돼 있는 파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전형적인 어떤 불안장애 환자의 뇌파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오랜 불안과 어떤 걱정, 공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그만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결과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로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돌아가기만 하고 파워가 꺼지는 멈춰있는 시간은 없다 보니까 과부하가 점점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밤이 반복되는 불안과 수면제의 부작용은 그의 기억을 흐리게 하고 일상의 통제력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생각 때문에 방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거실에 불을 켜고서 TV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아들이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빠 왜 그 시간에 TV를 보고 있었냐고. 저는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받았죠. 애들한테만큼은 내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 그런 우리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정서, 불안.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이 불안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마음이라는 거는 전부 뇌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불안한 마음도 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이제 뇌 영역 중에서 다양한 영역들이 기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편도체와 관련이 있는 그런 건데 편도체는 이제 우리 뇌의 경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자극을 감지하면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건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몸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되고 우리의 반응도 사로잡히게 되어서 불안이 과도해지는 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맥락 정보 없이 그 어떠한 감각 정보가 들어와도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면은 이제 뇌가 에너지 소모도 크고 비효율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전전두 피질에서 편도체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는 너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도 된다. 경보를 울리지 않아도 된다. 엔진 시동을 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안은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감정을 넘어 질환이 됩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불안장애를 경험한다는데요. 실제 환자는 이보다 더 많답니다. 조사를 할 때 본인은 또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노출을 하기 싫어서 뭐 그냥 괜찮은 쪽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에 잡히지 않은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수치가 전체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이곳에서 또 다른 불안을 마주하고 있는 박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뭐 지금 불편하신 게 어떤 거세요? 처음 만난 예. 사람이라 만난 지 별로 안 된. 좀 낯선 사람들이면 좀 더 힘드시군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 하나요? 사회생활 완전히 못하진 않는데 네.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뭔가 탁 막히는 기분이 들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뭔가 무서워요. 쳐다보고 있는 그게. 사회 불안이 어려서부터 좀 심하셨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심한 사회 불안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제 학창 시절 굉장히 힘들게 보낸 것 같고, 우울증 치료를 하면서 우울증 자체는 좀 그 호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사회 불안 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뭐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 아니신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 한마디조차 어려워진 유진 씨. 그 불안 뒤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럼 다음 주부터 학교 가면 응. 고민거리, 힘든 거, 걱정거리 있어? 학교 가는 거? 그게 최고 고민이야? 그런 것 같은데. 그거 같아?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날 거 아니야, 이제. 그때는 더 힘들었잖아.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거 같아? 지금도 가기 싫어? 학교? 왜? 중3 때 원래 제가 친구를 잘 못 사귀긴 했지만 2학년 때 같이 지냈던 애랑 같이 지냈었는데 전학생이 왔었는데 셋이서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가는데 원래 저랑 항상 같이 먹었었는데 제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뭔가 저를 배제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다른 반 친구라던가 아니면 같은 반의 다른 친구라던가 밥 먹자고 하면 되잖아요, 다른 애들한테.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혼자 지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번 봤어요. 제 엄마랑 저는 거실에 있었고 죽는다고 그때 너무 놀라긴 했죠. 그때 그 이후로는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사실 제가 불안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물어보고 하면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니까 아빠 요즘에 일하니까 잘 모르잖아. 어제 영화 봤어. 영화 봤다고? 몰랐네. 그러니까 영화도 보고 엄마랑 같이 저기도 하고 그래. 맨날 집에만 있지만. 응? 영화도 보고 커피도 먹고. 지금 만나는 친구들은 없잖아. 누가 먼저 인사를 안 건네면은 먼저 인사를 못하고 이게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말이 안 나오고 그게 불안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상대가 답답해하는 걸 아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약간 말을 하면은 안 좋게 볼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긴장한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감신경이 한찜된 채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몸이 긴장돼 있기 때문에 움츠러들어요. 당연히 성대도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움츠러드니까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머리 안이 하얘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불안은 유진 씨의 학업과 일상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군 생활. 예상치 못한 순간 처음 겪는 공황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안은 일상 속에서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원인도 해답도 알 수 없는 공황.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이 웹툰의 작가이자 사연의 실제 주인공 김진우 씨입니다. 무의식 중에 숨기고 싶은 스스로를. 그래서 그렇게 꽃갈 뒤집어 쓴 게 아닐까.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잖아요.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아서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그런 느낌으로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멈추지 않는 불안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는 삶. 불안은 어느새 진우 씨의 일상을 지배했고 집 밖은 두려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은 조금씩 희미해져 갑니다. 집 밖을 잘 안 나오고요. 2주에 한 번씩 병원 가고, 그 돌아오는 길에 뭐 장 같은 것도 보고, 나갈 때 그냥 모든 거 다 하는 느낌? 뭐 머리도 자른다거나. 점점 집안에 고립되는 삶. 진우 씨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많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나갔을 때 이제 과호흡, 좀 숨을 크게 쉬는 버릇이랑 좀 몸이 저려요. 밖에 나가면 항상 그래요. 예, 집에 있을 때는 거. 집에서는 전혀 네. 편안하시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증상 또 어떤 게 같이 나타나요? 식은땀? 식은땀이 난다. 외출이라는 걸 그러면 거의 안 하나요? 저 잘 안 해요. 보통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이 같이 그 흔하게 있는 공포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일반적인 경우가 광장공포증이거든요. 이분은 광장공포증이 같이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광장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그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을 기피를 하고요.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일상을 뒤흔드는 과도한 불안. 그 원인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결국은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랑 관련이 되거든요. 신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뇌의 호르몬 분비 기관부터 부신 피질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기관까지 연결이 돼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우리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적응력이 떨어지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현상이 이어지면서 정신 증상 내지는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하면은 우리 체내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편도체, 전전두 피질 간의 신경 회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이 신경 회로를 통해서 전전두 피질이 편도체를 적당히 조절하고 억제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을 연결하는 신경 회로를 약화시키고 괜찮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편도체가 사소한 자극에도 위험 경보를 울리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내 불안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작용에 의해서 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그거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